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근육량은 만 35세 전후로 최전성기를 맞는데요. 그 이후로는 매년 조금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디빌더들은 우람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합니다. 이것만 봐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허리가 자주 아프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근육 때문인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뼈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줄어들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변하는데요. 이뿐만이 근육은 수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체 근육이 많을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처럼 근육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어느 한 연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 중 40% 정도가 근감소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근육이 1kg씩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손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백질은 지금부터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단백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체내에 단백질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감소량의 속도는 증가합니다. 이때 근감소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치매, 심장질환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은 기초대사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은데요. 이 말인즉슨 근육이 많으면 살이 찔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에 근육이 없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 살이 쉽게 붙는 체질이 됩니다. 결국 몸속에 내장지방 등이 쌓여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운동과 더불어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도 적정량의 섭취가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좋다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장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며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결석 또는 만성신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다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타민 또는 미네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몸무게 1kg당 0.8g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보통 성인 남성은 하루에 단백질을 50에서 55g, 여성의 경우 45에서 50g 정도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인지 또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음식들은 100g이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닭고기 23g, 돼지고기 19.8g, 달걀 12.4g, 고등어 21g입니다. 추가적으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성분표를 보면 반드시 단백질 함유량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참고하여 단백질 적정 섭취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가며 단백질을 섭취해도 잘못된 단백질 섭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좋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거죠.
먹어야 하는 단백질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단백질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류, 어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견과류, 콩 등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단백질이 더 좋아 보이나요?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할 겁니다. 뜨끔하셨죠? 하지만 근육 강화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식물성 단백질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 함유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무래도 낫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체질에 따라 단백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령 고기, 생선, 콩, 계란을 여러 가지 곁들여서 밥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겠죠. 게다가 적정량만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과일과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력 유지를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맞습니다. 간혹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 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그건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채식만 하다가 죽은 인플루언서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그러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더불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보디빌더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고체로 씹어 먹는 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치아로 음식을 씹는 행위는 치매 예방에도 좋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단백질 음식 4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혹자는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 않냐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유럽에서 연구한 결과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삶은 계란을 채소와 함께 곁들여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부,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그 중에서도 호두, 잣, 땅콩에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견과류는 포만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적정량만 섭취하면 간식 대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 육류.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한 분들은 아무래도 육류를 섭취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기를 잘게 썰거나 혹은 삶아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도 힘드시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은 육류를 제외하고도 여러 경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입니다. 연어와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생선으로 유명한데요. 참치회는 계란과 마찬가지로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해류와 관련하여 조금 찝찝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삶은 계란을 먹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년에 무조건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을 반드시 널리 공유해 주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문제를 겪는 시니어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